안녕하세요. 관계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이물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두 분 모실게요. 나나님, 명디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추석 연휴가 참 그러게요. 길었어요. 추석 연휴에다가 또 지난주에 그 한글날 맞아요. 그때도 또 한 한글날 3일 정도 휴일도 여유가 네, 있었죠. 맞아요. 다들 잘 보내셨어요? 뭐 별다를 게 없었어요, 사실은. 명절이 좀 특이해서 네, 이번에는. 거기다 네. 또 10월이 1일서부터 그 추석 연휴로 시작이 돼서 그런지 10월이 어느새 벌써 반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오늘 저희가 녹음하는 날이 15일이죠. 그러니까 네. 와, 그냥 어느새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후딱. 그냥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10월도 그렇지만 2020년 전체가 그냥 그렇죠. 쑥쑥 맞아. 지나가고 그냥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월의 네. 중순이야. 아유, 맞아요. 다이어리가 이제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다이어리 정리하다 보니까 앞에가 많고 이제 뒤에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맞아요. 마스크 사다 날른 거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거의 1년이 지나가. 아니 꽃놀이도 못 갔는데 벌써 그러게. 할로윈 분위기 그러게 있더라고요. 말이에요. 맞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많이들 자제하시고 지금 1단계로 그래도 이제 내려가가지고 조금 네. 심리적으로 조금 마음이 편해지긴 했는데 또 불안한 네, 1단계잖아요. 그래도 아직은. 이제 근데 너무 풀어졌어 보니까. 갑자기 확 길에 그냥. 사람도 많아지고 네. 차도 많아지고 차도 확진자도 많고. 확 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데 참, 그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닌데 자꾸 웃어. 그치. 정신도 가출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뭐 드라마 몰아보기라던가 맞아요. 뭐 추억의 영화 다시 보기 이런 걸로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저요? 저도 그렇거든요. 나다님도 그러세요. 네네. 저도 그래요. 네. 명디님도 그러시죠. 아니 저는 집안 정리하기. 정리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정리 얘기를 네, 했는데 네. 또 정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왼종일 정리해요. 네, 왼종일. 영화 같은 것도 다시 보면은 또 그쵸. 영화관에서 볼 때의 감동도 되게 컸는데 네. 또 조용히 혼자 집에서 보면 좀 이렇게 음미하면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돌려보기가 되니까. 예,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대사 안 그거 들리면 괜찮아요. 다시 맞아. 돌려보고 맞아. 깜빡 지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딱 네, 멈췄다가 네. 다시 한번 맞아요. 되돌아서 이렇게 보고 하면은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또 개봉했을 때 다 봤는데 네. 얼마 전에 그것도 밀정 아. 그 암살 전지현 씨 나오고 막 했던 네, 거 네. 그걸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계속 지금 이제 명예 네. 전당에서 이제 수원을 빛낸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독립 아무래도 이야기가 독립운동가 나죠. 분들이 네. 많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지 저도 그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보면 또 느낌 있겠어요. 네, 이거. 그래서 그 그러니까. 밀정하고 암살을 보는데 어떻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아. 혹시 두 분은 그 영화 보셨어요? 네, 봤죠. 봤죠. 네. 네. 두 분 다 그 두 개 다 네, 보셨어요? 네. 네, 너무 봤죠. 재밌죠. 재밌게 글쎄, 그러니까 뭐, 이 재미라는 네. 표현이 그쵸, 그쵸. 그 시대가 재밌었다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면서 푹 되게 빠지게 리얼하게도 만드는 그런 게 만들었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연기 잘하시는 배우들이 나오셔서 그렇기도 했지만 밀정 같은 것도 저는 밀정이 보면서 훨씬 재밌었습니다. 저 때려 죽일 감정이 제대로 썩게. 네. 제대로 너무 막 얄밉기도 맞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또 그 송강호 씨인가 그분이 또 밀정이었다가 이렇게 다시 또 독립운동가를 도와주고 막 그런 것도 있고 하잖아요. 인간 인생이 바뀌는 게 그 아주 순식간 네. 한순간. 그죠. 네, 그래서 네. 그 두 영화를 너무 네. 재밌게 보고 또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뭐 봐야 되지? 막 네.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이렇게 뭐지 카페 같은 데 보면 그죠. 문의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뭐 넷플땡 같은 데에서 아니면 뭐 뭐, 어디에서 뭐 네, 재밌는 네. 거 뭐 있어요? 예, 이런 거 뭐 이런 물어보시는데 데서. 이제 영화 저는 많아요. 이런 거 보면 재밌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밀정이나 네, 암살 사실 같은 이제 거. 5학년 아이들 이제 교과서에 국사가 나와요. 네. 근데 책을 읽으면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치. 왜냐면 맞아요. 지금 교육 과정이 힘들어하죠. 좀 바뀌어가지고 네. 원래 5, 6학년에 걸쳐서 있었던 국사가 5학년 딱 2학기에 전체가 다 몰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사시대부터 지금
네. 근대까지 쭉 있어요.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너무 많고. 네. 근데 너무 요럴 때 이제 요런 영화들을 보면은 보여주면 좋죠. 확 와닿죠, 아이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밀정하고 암살을 봤다고 네. 말씀드렸다시피 또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분도 역시 독립운동가이시죠. 독립운동가이신 네. 필동 임면수 선생님이십니다. 네. 임면수 선생님은 그 수원을 일깨웠다고 해야 되나? 이제 수원의 그 근대 교육자시면서 네. 평생을 그 항일 투쟁에 몸을 바치신 독립운동가세요. 그렇군요. 근데 근데 수원에서 교육자면은 뭐,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거의 교육에 맞아요. 네, 다 이렇게 발을 닫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네. 했던 뭐 김세환 선생님도 네. 그러셨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좀 전에 명디님이 지금 아이들의 국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에 그 나오는 대부분의 그 사건들에 임면수 선생님이 거의 다 참여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가? 하여튼 그 거의 다 함께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좀 3.1운동부터 뭐 3.1운동부터 뭐 독립협회, 뭐 신민회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국제보상운동 아, 들어보셨죠? 네. 또 뭐 만주 신흥무관학교 그렇네요.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네네. 이 모든 것에 다 참여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엄청 와. 그러니까 바쁘셨겠네요. 임면 선생님이 여기에 모두 다 관여 내지는 뭐 하여튼 이름이 다 임면 선생님이 있으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어떤 분이실지 정말 그러게요.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수원시청 앞에 올림픽공원 아시죠? 네. 거기에 가면은 그 임면수 선생님의 동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안점수 선생님 소개할 때 말씀드렸어요. 거기 평화비가 있잖아요. 네. 예, 평화의 소녀상 그 옆에 임면수 선생님의 동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 앞에 선생님을 설명하는 글이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근대 수원을 대표하는 교육자이자 독립운동가이다. 대한제국기 3.1학교를 설립하고 국제부상운동 등 수원 지역 애국개먹운동을 이끌었다. 일제에 의해 나라가 망하자 1912년 가족을 이끌고 만주로 망명. 신흥무관학교 분교인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부민단 결사대로 독립항쟁의 최전선에 싸웠다. 3.1운동 이후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1921년 일제에 의해 체포되어 평양 감옥에 투옥되었고 1930년 수원에서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로를 기리어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 개몽 운동 군자금 운동 근대 교육의 뭐 앞장서신 분이기도 하고 또 그 뭐 국제보상 운동이라던가 신흥무관학교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기리면서 그 동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특히 주목할 부분이 이제 수원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우리가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주로 망명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은 사실은 거의 좀 없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임면수 선생님의 민족운동은 그래서 이제 경기도와 수원 독립운동사에 또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뭐 꼭 국내에서 활동하신 분들도 정말 훌륭하시고 그러셨지만 가족을 다 이끌고 만주까지 가셔서 이제 망명하셔서 이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신 분이셔서 굉장히 저희 이제 수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또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인물편입니다. 자, 무지 궁금했어요. 정말 노래 나가는 궁금했어요. 동안. 네. 자, 이어주시죠. 네, 선생님에 대한 소개 제가 이어가 볼게요. 임면수 선생님은 그 1874년 6월 13일 수원군 수원읍 매양리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매양리. 이제 1874년이니까 매양동이겠죠, 지금의 이제 지금. 매양동, 북수동 그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는 필동이시고요. 그 만주에서 활동을 하실 때는 주로 임필동이라고 활동을 하셨다고 해요. 이름을 이제 임면수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이 이름이 왠지 더 친근하네요. 그렇기도 하죠. 그렇죠. 19세에 그 전현석 여사님과 결혼을 하셨는데 또 이분도 대단하신 게 만주에 이제 계실 때 전현석 여사님의 밥을 안 먹어본 독립운동가가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독립의 어머니라고 칭송받으실 만큼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셨다고 해요. 진짜 만주까지 가족들을 다 끌고 가셨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죠. 가족들의 이런 헌신이 없었다면 그렇죠. 선생님께서 독립운동을 하기에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시절에 남편이 하시는 일이니까 따르는 게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의 그런 걸 포기하고 이제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죠. 어머니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험한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가족을 다 끌고 만주를 갔잖아요. 갔다면 네.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헌신적으로 그 내조를 하시면서 그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뒤에서 정말 뒷바라지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다는 만주 거에 독립운동의 힘이 밥심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저도 참 보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임면 선생님은 원래 이제 그 향리에서는 그냥 전통 교육 한학 그런 교육을 받으셨는데 네. 그러니까 187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막 그런 조선에 이제 막 개항이 되고 뭐 근대 문물들이 막 들어오고 이럴 시기에 신문학을 접하시면서 이제 근대적인 실용 학문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내 고장이 개화가 돼서 이제 신문학으로 인재를 길러야 한다. 네.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수원 지역에 이제 동지들과 또 청년들을 규합하셔가지고 1903년, 그러니까 선생님 연세 이제 29세에 네. 이제 수원 북수리 예배당 지금 이제 종로교회 자리예요. 네. 네. 그 종로교회 할때그 네네네. 종로교회네요. 거 자리에 이제 3.1학교를 설립하시고 이제 교장과 교감으로 재직하시면서 네. 그 공부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민들의 그 민족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민족 그 계몽에 앞장서셨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만들어 놓고 나서 네. 보면은 왜 어려운 시기에 막 유지들이라던가 돈 있는 분들이 기부도 하고 도와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예. 그런 인식을 이렇게 갖게끔 해주시는데도 되게 이제 선생님이 많이 애를 쓰셨겠죠. 네, 29세에 그런 일을 생각하고 해냈다는 게 정말 그렇죠. 젊은 나이였는데. 예, 그래서 그죠? 이 이제 3.1학교가 지금의 이제 3.1중학교, 뭐 네. 3.1상고, 매양여자 정보고등학교의 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수원 지역 최초의 그 근대식 교육기관이고요. 또 네. 수원 지역의 그 신교육의 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원 분들은 아마 이 학교들이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있죠. 네.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을 하면서 김세환 선생님 때도 그렇고 맞아요. 정말 이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자부심이 마구마구 샘솟을 것 같아요. 뿜뿜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너무 정말 부럽기도 한 거 해요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학생들은. 그렇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근데 여기 학교를 졸업하신 만약에 부모님 또 그 다음에 그렇죠. 만약에 자식 세대나 이렇게 막 대대로 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다니신 분들은 진짜 그 되게 의미가 있는 학교고 그럴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이렇게 학교를 또 설립하시기도 했지만 1910년에는 이제 여성 교육을 위해서 집터와 토지, 뭐 가수원 이런 거를 3.1 여학교 부지로 다 희사하셨어요. 이제 이 자리는 지금 이제 매양 여중고 자리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3.1 여학교를 만드실 수 있도록 희사를 다 하셨고 이게 191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만주 망명길에 오르기 전에 이제 전 재산을 다 내놓으신 거죠. 그래도 좀 남겨 부자였나 봐요. 그죠? 예, 다행히 뭐 이제 막 이런 거 선생님이 있던 거 이런 이제 보니까, 여유는 예, 있는지 여유가 집안이시긴 있는 했는데 집안이었던 것 같아. 아무튼지간에 그쵸. 선생님 대해서 이걸 다 희사를 하고 그러니까요. 가족을 데리고 망명길에 모든 오르신 것을 거죠. 다 희생하고서 가신 거네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임면 선생님을 이제 쉽지 요즘 않았을 말로 텐데. 설명하기에 딱 맞는 말이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맞아요. 네. 이걸 신선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기로 그 국채 보상 운동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또 빠질 수 없죠. 네. 우리가 이제 가물가물한 기억 속에 떠올려 보면 이 독립운동할 때 국채보상운동 네. 지금 우리가 IMF 때 네, 금모으기 금모으기 뭐 이런 거 할 때 네. 그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좀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선결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모든 맥락들이 이렇게 뭔가 좀 뭉클하게 하는 맥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국제보상운동 잠깐 소개해드리면 1907년 이제 우리나라가 그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이죠. 1907년 2월에
대구에서 서상돈 등의 제안으로 일본 차관 1,300만 원을 이제 국민 모금으로 갚아서 주권을 회복하자. 라는 모금으로 갚아서. 네,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1907년에 1,300만 원이면 뭐 큰 돈이긴 한데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이제 그래도 그 돈을 이제 국민 우리가 한번 백성들이 이 십시일반 모아서 갚아보자는 참 그 힘든 시기였을 텐데 그렇죠. 이것을 예. 하겠다고 또 다 나서셨으니까 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그렇죠. 거잖아요. 그때 이 국제 보상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걸 어떻게 갚아라든가 나도 먹고 살기 어려워 그렇죠. 뭐 이런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국민들이 이제 우리 백성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라를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마음이 모아져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대구에서 이렇게 시작됐던 운동이 그랬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임면 선생님도 그 상황을 아셨겠죠. 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비로 국한문 그 취지서를 발간하신 거예요. 이제 이거를 왜 해야 된다라던가 이런 걸 발간하셔가지고 수원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각 군에 이렇게 뿌리면서 동참을 호소하시고 직접 대단하시네. 거리 홍보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 운동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이러면서 이제 수원 지역에서는 이 취지서가 발표되고 2, 3일 안에 500여 원이 모일 정도로 국제 보상의 이 운동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 분들은 깨시민이라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많이 그러니까요.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500원이 지금 돈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겠지만 근데 1,300만 원 왜? 중 500원이라고 이 중에 500원이 꽤 큰 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보니까 그 시절에 무슨 막 아이들의 진짜 우리가 돌반지 냈듯이 네. 어린 아기가 뭐 몇 원을 냈다 막 이런 기사도 신문에 나오고 할 정도로 얘가 굉장히 좀 각지에서의 사연도 있으면서 네. 이 국채 보상 운동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했고 특히나 이 수원 분들은 정말 며칠 만에 뭐 이렇게 큰 돈이 모일 그러니까요. 정도로 굉장히 계속했으면 뭐 꽤 예, 많이 모았겠네요. 열기가 네. 컸던 그러네요. 그런 운동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앞장서셨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수원에서 이렇게 맞아요. 운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왜 만주로 가셨을까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또 선생님이 만주로 가시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자 보면요. 네. 그 1905년에 이제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이제 일제 침략이 이제 노골화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럴 때 1907년 이제 서울에서 안창호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양기탁, 이희영 등을 중심으로 신민회라는 이제 비밀 결사단체가 조직이 돼요. 네. 이제 신민회는 1909년 봄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한국의 조선이 멸망이 이제 거의 확실히 되자 국내에서의 민족운동은 좀 불가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이동영, 뭐 주진수, 안태구, 김구 선생님도 아시죠? 예, 네. 김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제 비밀 간부 회의를 열어서 해외에 독립기지를 이제 건설하고 군관학교를 설치하자 이런 이제 결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빨리 네. 판단을 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만주 서간도의 한 지점에 이제 동지들을 이주시켜서 네. 거기서 무관학교를 무관학교. 설립해서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자 네.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십니다. 네. 그때 이제 임면수 선생님이 1910년 이제 일제에 의해서 조선이 이제 강제 병합이 된 후에 네. 서울로 올라가셔서 이 신민회에 이제 비밀리에 가입을 하셔요. 네. 그리고 이제 신민회에 이 1909년에 이제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이런 네네. 걸 결의했다고. 네. 요때 이제 그 신민회의 그 구국운동 결의에 따라서 나도 만주로 가겠다. 가서 이제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결심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민회에 가입을 하시면서 이제 네. 그렇게 계기를 그렇게 갖게 되는 만주로 거죠. 가게 예, 되죠. 그래서 만주로 가셔서 엄청나게 활동을 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을까요? 이제 네. 극비리에 가족을 이끌고 이제 봉천성 횡도천이라는 곳으로 이제 망명을 하시게 되는데 네. 독립운동가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군관학교를 만들기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기 위해서 신흥 무관학교라는 거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학교만 세워놨다고 해서 그냥 돈이 운영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아니잖아요.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예, 필요하잖아요. 운영하기가 사실은 녹록지 않은 거예요. 다들 형편이 어려우신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막 그런 환경도 적응이 안 되셨을 네, 것 맞아요. 같아요. 또 추웠을 거고 네, 만주니까 그러니까 그죠? 이 유지비라던가 군사 훈련비나 운영비나 이런 운영비. 것들이 정말 그렇죠. 쪼들리고 네. 힘든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조달하기 위해서 그 추운 만주벌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만주가 하잖아요. 추웠겠어요. 예.
그 막 영하 40도에 막 이런 추위에 그리고 옛날은 또 이상하게 더 추웠잖아요. 추웠죠. 요즘에 환경이 나빠져서 맞아. 뭐 온난화 온난화 덕분에 때문에 조금, 날씨가 네. 조금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날씨가 좀 맞아요. 겨울도 따뜻한데 네. 예전엔 정말 추웠겠죠. 칼바람 불었을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그 막 영하 40도가 넘는 그런 추위와 그 눈도 많이 오고 그 막 그런 눈을 무릅쓰고 또 동포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만주 벌판이 우리가 말하면 되게 그렇죠. 넓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곳을 직접 다니시면서 동포들한테 이제 호소도 하고 또 이제 전현성 여사님과 같이 객주를 운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관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런 객주를 운영하시면서 독립군들의 그런 중개 연락소 역할도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휴게소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무기 같은 거 감춰놓는 이제 무기 보관소의 역할도 하고 또 사무실 공간으로 제공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나오는 뭐 많진 않았겠지만 또 어떤 수입이 그렇죠. 이제 또 수입 그렇게 발생하면 이제 또 독립 작업으로 이제 운영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셨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돌아다니셨을 거고. 그렇지. 이때 이제 전현석 전현석 여사님께서는 여사님께서 이 모든 이제 걸 다 운영을 그래서 하셨을 이 거잖아요. 여사님의 진짜 밥을 안 먹어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래서 그 말이 역할을 뭔지 딱 와닿네요. 그러게요. 이때의 진짜 전현석 여사님의 내조의 힘이 진짜 컸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사실은 부인뿐만이 아니라 장남 우상 군이 그러니까 있는데 자식들이 또 있죠. 반발을 하면 예. 이것도 힘들었을 텐데. 근데 그죠? 이분도 만주에서 이제 20살에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어요. 역시. 그래서 네. 1919년에 이제 국내에서 김세환 선생님 우리 얘기했죠. 네. 예, 그 김세환 선생님과 그 군자금을 마련해 하고 해가지고 네. 만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기행길에 동상을 입은 거예요. 춥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동상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사망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좋아. 자식을 이제 가슴에 묻어야 하는 심정이 어땠을지 사실 저는 그러게요. 임면수 선생님보다 전현석 여사님 가슴이 그러게요. 진짜 찢어졌을 진짜 것 그러셨을 같아요. 것 같아요, 남편 진짜.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남편은 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내 자식까지 잃어가면서 그런 생각 사실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독립을 위해서 정말 온 가족이 일생을 바치셨다고 할 수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이제 그렇게 객주업을 하시면서 하셨던 활동이라던가 시간능 무관학교 운영을 위해서 뭐 발로 뛰신 것도 있고 또 1910년에 이제 그 1910년 중반에 만주 통화현 함리아라는 곳에 네. 그 설립된 민족학교가 있어요. 네. 양성중학교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교장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 3.1학교에서 교장 교감으로 네, 활동하셨던 또 그 경력이 있으시니까 그런 이제 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독립군 양성에 또 힘쓰셨죠. 네. 이 양성중학교가 그 제2의 시능 무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부민단 결사대로 독립항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기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만주에서의 활동도 정말 활발하게 하셨고 가족 중에 이제 아들을 잃는 슬픔도 있으셨지만 네, 슬퍼요. 우리나라 내 조선을 잘 되찾겠다는 그 일념으로 버티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정말 예.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네, 그래서 속상하다. 잠깐 속상한 쉬었다 마음, 갈까요? 속상한 마음 음악 한 곡 듣고 달래면서 또 다음 제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시는 방송은 광교 원더풀 나는 알고 너는 모르는 수원 이야기 인물편입니다. 네, 저희 이제 자식을 네. 가슴에 묻고 네, 계속 혹시 만주에서만 계속 활동을 하셨었을까요? 그러셨을까요? 네, 1919년 네. 이제 3월 그 3.1운동 이후로 네. 그 만주 지역에 수많은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설립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활발히 이제 또 국내 진공장천을 전개하면서 이제 일본군들이 그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있을 아니죠. 리가 없죠. 네. 그러니까 1920년 일본군들도 이제 간도로 출병하면서 네.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이제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설마 임면수 선생님도 잡히신 건가요? 그렇죠. 임면 선생님도 이제 그때 일본군 토벌대 체포돼서 중국에서 이제 추방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조선으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중에 네. 한국인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그 여관에서 오. 막 번잡한 틈을 타가지고 탈출을 하시는 거예요. 영화네, 다행이다. 영화. 예,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네. 완전 영화 같은 삶이라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숨고 밤에는 걸어서 14일 만에 이제 길림성 이통현 고유수라는 한인 마을촌에 도착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동포 이제 박씨라는 분 댁에서 이제 은신을 하시고 계셨어요. 네.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독립운동에 대한 의지가 꺾이시겠어요? 안 꺾이시죠. 절대 안 꺾이시죠. 거의 열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꺾이지 않고 이제 1921년 이렇게 활동을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1921년 2월경에 이제 길림시에서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이어가던 중 밀정. 정말 밀정. 너무 싫죠. 송강호 씨는 아니었겠지. 송강호 씨가 맡았던 역할. 네. 네. 밀정에 의해서 체포가 되세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평양 감옥으로 압송이 돼 가셨고요. 네네. 이제 그곳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시고 네. 전신이 마비되는 석방이 되십니다. 전신마비요? 예, 와, 어쩜 전신이 얼마나 심하게 정말 저희가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뭐 이렇게 TV라던가 영화에서 봤던 고문은 다 받았을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그렇게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아이고, 상태로 참. 이제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석방이 되신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수원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럼 뭐 돌아오시고 나서 수원으로 돌아오시고 나서는 뭐 뭘 거의 할 뭐 수가 없으셨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요. 것 그렇죠. 같습니다. 몸도 네. 마음도 네. 뭐 다 망가져가지고 네. 수원으로 오셨을 것 같은데 재산도 이미 다 그렇죠. 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고향 수원으로 돌아오셨는데 사실은 기거할 방 한 칸을 마련할 아이고. 그런 돈이 없으셨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만주 가실 때 지금 명진님 그렇지. 말씀하신 다 것처럼 정리를 했었으니까. 다 재산을 네. 그 삼일학교에다가 삼일학교에 내놓으셨잖아요. 내놓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선생님은 이 교육이라던가 이런 독립운동에 의지가 전혀 꺾이시지 않고 다양한 시민운동 또 교육운동 이런 걸 펼치시면서 독립운동을 이어가셨어요. 아, 그 그래서 몸에도 그렇게 하셨구나. 네, 그래서 좀 나아지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는 뭐 당장 벌떡 일어나시지는 그렇지. 못했겠지만 고향에 돌아오셔서 조금은 네. 안정을 취하시고 나서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겠다 하니까 또 이제 그렇게 움직이신 시작하셨어요. 거겠죠. 네. 우리 두 분은 3.1중학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신가 몰라요. 안 저는 가봤어요. 가봤습니다. 네, 저는 가봤거든요. 예. 근데 3.1중학교 교정에 네. 딱 들어가면은 그 네. 운동장의 저 앞쪽에 보면은 빨간 벽돌 건물이 맞아요. 있어요. 네. 빨간 벽. 네, 그게 이제 아담스 기념관이라는 빨간색 음. 벽돌 건물이 있는데 네. 이 건물을 임면수 선생님이 이거를 지으실 때 건축 감독관으로 참여하시기도 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셨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아담스 기념관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아담스 교회라는 곳에서 기부금을 지원받아서 지어진 학교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 3.1학교를 네, 건립하시거나 네. 뭐 학교 부지를 희사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때 떠올리는 학교는 지금처럼 번듯한 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맞아요. 초가집, 그렇구나. 초가지붕에 이렇게 조그만 약간 가건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렇겠죠. 뭐 네. 컨테이너 네. 정도, 네. 뭐 그 정도로 이렇게 초가집에 초라한 그런 집이었는데 이 아담스 기념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근대식 건축 이 학교가 지어지면서 이제 사실은 이 학교들이 본격적인 근대 교육의 산실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 3.1학교가 1923년에 이제 이렇게 옮겨져서 그렇게 학교들이 좀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떠올리는 학교의 모습을 갖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역시 임면 선생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런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셨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또 수많은 수원의 인재들이 이곳에서 이제 공부하시고 그렇죠. 성장하셨죠.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네. 전통과 역사가 있는 학교고 지금까지도 이 학교가 남아있죠. 이 건물이 네.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신 거 있을 거예요. 뭐 배제학당, 이화학당, 네, 네, 네. 되게 네. 막 오래된 전통이 있고 뭐 어떤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이름을 올리는 그렇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배제학당 이제 같은 경우가 1885년, 이화학당이 1886년에 이제 건립이 됐으면 네. 사실은 1905년 3.1학교로부터 시작된 수원의 근대 교육의 역사도 그에 못지않게 그쵸. 굉장히 네. 이제 길기도 그렇네요. 했고 역사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 초석을 임면 선생님이 마련하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만주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 또 고문을 와서 받아서 만신창이가 거의 돼서 수원에 네, 와서 또
학교를 또 세우셨어. 이런 운동을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존경스럽다라는 네. 말씀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근데 또 소름. 네, 이렇게 그러게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너무 안타깝게 고문 후유증 그게 남아있었겠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고문 후유증이 무섭기도 한 게 선생님이 고문을 받고 나오셨을 때 충분히 휴식을 하고 움직이신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이제 보니까. 움직일 수 있을 때 네. 시작을 하셨으니까 기거할 방한칸조차 없었으니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건강은 치료하셨겠어요. 악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1930년 11월 29일 56세의 나이로 순국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을 보시지도 못했네요. 못하고 우리나라의 네. 광복을 보시지 안타깝다.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하신 다음에는 돌아가신 이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뭐 형편이 다 모든 재산 같은 거 다 기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선산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이제 세료동에 예전에는 공동묘지가 있었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안장이 되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택지개발 과정에서 1964년 이쯤에 이제 그 세류동이 그쪽이 이제 이렇게 택지로 개발이 되면서 3.1상고 교정으로 이제 이장이 되신 거예요. 뜻 있는 분들이 이제 그쪽으로 이장을 하자. 잘 예. 기억을 해주신 분들이 그렇죠. 계셨네요. 아무래도 이제 수원에 이제 그렇죠. 다 알고 네. 계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원 그 3.1상고 교정으로 이장이 되셨다가 나중에 이제 현충원으로 옮겨지셨어요. 그렇죠. 당연히 당연히 현충원으로 가셔야죠. 가야죠. 네. 그래서 묘비만 학교에 남아 있었는데 네. 2015년에 그 남아있던 묘비도 이제 수원 박물관으로 이제 옮겨졌습니다. 잘 됐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980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으시고 네. 1990년에는 이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2014년에 손자 임병무 씨가 선생님의 유품을 이제 수원 박물관에 또 기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있으시네요. 그래도 이 손자분이 제가 알기로는 시인으로 알고 있어요. 예, 시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2015년에 독립운동가 필동 임면수 선생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감이 늦었어요. 있죠. 예. 그래도 지금 늦었어도 어디요? 그럼요. 당연하죠. 늦었어도. 그래서 이렇게 발족이 돼서 이제 수원 올림픽공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원 그 선생님의 그 동상도 세워지고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이제 사업들이 이제 추진되기도 하고 그렇게 네. 되고 있어요. 예. 저는 아들이 어쨌든 힘들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런 무덤이라던가 이제 그 사후 관리라던가 이런 게 어떻게 되나 되게 고민도 되고 되게 걱정도 되고 했었는데 다행히 손주분이 계셨고 또 그리고 수원에 정말 의식 있는 네. 또 그런 시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우리가 임면 선생님을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게는 아니고 이제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것뿐이지 사실은 임면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신 건 널리 알려져 있고 또 군대 교육에 앞장서신 분이셨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셔서 이렇게 사후에 이런 그래도 그나마 정말 현충원으로 가셨다던가 또 이렇게 기념 사업회도 있고 하는 거에 조금 마음이 좀 위로가 놓이기도 되네요. 하고 네, 그래요. 사실 이분을 저희가 교과서에서 뵌 적은 없었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수원 명예의 전당에 오르셨던 분들이 언젠가는 교과서로 다 들어가서 그랬으면 우리 좋겠어요. 후손들도 맞아요. 항상 이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외출들도 자제하고 이제 그러지만 다행히 이제 1단계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래도 좀 가을이라 또 나들이 하기도 그럼요.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니까 마스크도 잘 쓰시고 또 방역 수칙 준수하면서 아이들하고 이제 수원 올림픽공원 같은데 가시면 임면수 선생님 동상도 보시고 또 그렇네요. 평화의 소녀비 명배님 또 숙제 나왔습니다. 가고 그렇게 수원 박물관 가서 묘비까지 보고 오는 걸로. 그러시면 또 이제 우리 수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적 인물을 만나보실 수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도 산 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또 그리고 제가 사실 시간 관계상 임면수 선생님 활동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게 더 많아요. 또 많고
빼먹은 게 많고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그러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선생님하고 함께 활동하신 많은 독립운동가들도 계세요. 네. 그럼요. 네, 이런 분들을 제가 다 좀 언급을 생략했습니다. 두 분도 그렇고 또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오늘 임현 선생님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하고 어떠셨는지 잠깐. 네. 저는 사실 임면수 선생님보다 그래. 가족의 희생이 가족의 너무 희생이 크게 너무 와닿았던 네. 그런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 생각 그냥 가슴이 또 메이네. 저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네. 만약에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럼요. 정말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과연 할 수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의문인 것 같아요.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이나 생애를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알아보다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나는 못할 것 같다. 아우, 그런 그래서 생각이 생각도 하기 싫어요. 정말. 나라 뺏기는 게 그게 얼마나 맞아요. 치욕스럽고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삶이 끔찍한 건데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나라를 네. 빼앗기는 이 상황 속에서 네. 교육을 네. 생각하셨던 분들 그리고 네. 만주로 나가서 이미 앞날을 생각하셨던 분들을 생각하면 진짜 지혜롭고 네.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정말 모든 희생을 해서 마련해 주신 우리나라를 잘 지켜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지켜야 많이 됩니다. 들었어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는 거 후손들. 뭐가 어렵다고 지금 그러니까. 징징대는지. 네. 밥 먹고 하는 게 공부 제일 그러니까 쉬운 건데 정말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그죠? 소개해드린다고는 하지만 정말 저희가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이제 오늘은 제가 인사드리고 보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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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이 제가 수원을 빛낸 분들을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엔딩 멘트 없이 감사의 인사로 끝맺고 싶습니다. 항상 최고의 리액션으로 함께해 주신 나나님, 명디님 너무 감사하고요. 방송을 하는 내내 전 정말 즐겁고 재밌게 보내서 몰랐는데 끝나고 보니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고 후회되는 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디선가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다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방송을 추구하는 광교 원더풀 라디오. 저는 유디 유연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